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금남로에서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금남로에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조금 전 금남로에서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사드 부지를 제공한 기업 롯데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시민들은 다시 금남로를 향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할게요. 오늘 촛불 집회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탄핵버스를 타고 금남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시민 100여 명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나팔함성을 지르는 등 시민들의 참여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부역자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직접 쌓은 뒤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즉각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석 달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헌재가 이르면 10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는 헌재가 예상대로 10일 날 최종 선고를 발표하면 시민들과 함께 민주광장에서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볼 계획입니다. 만약 헌재가 결과를 13일에 발표하면 다음 주 토요일 마지막 촛불 집회에 탄핵 인용 촉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와 순천 등 전남 14개 시군에서도 오후 6시부터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탄핵 인용과 황교안 고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남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에 숨진 고 표정두 열사 30주기 추모 행사가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치러졌습니다. 호남대 출신으로 광주 하남공단 노동자였던 표정두 씨는 지난 1987년 3월 6일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전두환 장기 집권 반대와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고 분신해 25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표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전국 최대 김 생산지인 전남의 물김 생산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재고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산지의 김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아 기자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로운 완도의 섬 선착장에서 물김 경매가 한창입니다. 어민들이 새벽에 양식장에서 채취한 김을 배에 실은 채 중간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경매가는 120kg 한 포대에 13만 원 선. 그러나 2주 전까지만 해도 18만 원이 넘어설 정도로 비싸게 팔렸습니다. 김 생산량도 늘어 완도 지역에서만 현재 4만 톤을 넘었고 해남 4만 1,000톤 등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완도 소환입 판고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년 배 100% 이상 하고 있는데 김 양식에 적합한 수온이 지난 연말 이후 지속된 것도 김 생산에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4월까지 이 같은 작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물김 입한액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김이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면서 재고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것도 김 생산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이게 마무리까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년보다는 훨씬 좀 더 낫다고 봐야죠. 건강식품으로 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서남의 수온이 안정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김 풍년을 일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홈 개막전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광주FC는 전반 43분 조성준 선수가 결승골을 성공시켰고 이를 끝까지 잘 지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는 12일 포항을 상대로 시즌 2승 도전에 나서는데 올해 목표는 6강 진출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확산 우려에 방역 업무를 돕도록 위촉된 공수의사 52명을 동원해 위험 농가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가 7곳 등 취약 농가 106곳에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지도를 맡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이후 42일 동안 AI가 잠잠했지만 최근 해남과 강진에서 H5N8형 AI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열연공장 조업 30년 만에 코일 생산량 3억 7천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제1열연공장 준공 이후 연간 270만 톤을 생산해왔습니다. 이후 2, 3열연공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연간 1,9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한 끝에 코일 생산량이 지구 둘레 256바퀴를 돌 수 있는 3억 7,500만 톤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9.77톤급 어선의 선원 김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김 씨가 선박에서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는 선장의 말을 토대로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주요 생산 제품인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ABS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로까지 파장이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270여 개 입주업체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66조 1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액은 33조 원 규모 50%가량을 차지했습니다.